역할과 책임, R&R 정립. 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역할과 책임, R&R 정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R은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것을 넘어 조직 내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성과관리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명확한 R&R이 없다면 업무 중복, 책임 회피, 의사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장과 R&D 팀장이 모두 시장 가격 결정에 관여한다면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R&R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단계부터 적용 시 주의점, 그리고 비전, 목표, 성과의 연계와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까지 통합적인 접근법을 살펴봅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조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역할과 책임, R&R이 불명확할 때 조직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업무 중복과 책임 공백입니다. 같은 업무를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수행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업무가 누구의 책임인지 불분명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장과 R&D 팀장이 모두 시장 가격 결정에 관여한다면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정이 계속 미루어지거나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조직 내 갈등과 소통 문제로 이어져 팀 간 협업을 방해하고 성과 평가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게 됩니다. 반면 R&R이 명확히 정립되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우선순위 설정이 용이하고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줄어듭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간소화되어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명확해짐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책임감도 강화됩니다. 협업과 소통의 질도 개선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면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알기 쉬워집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책임 영역이 명확하면 그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R&R은 성과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영역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수립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역할에 맞는 성과 지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은 고객 확보율, 생산 팀장은 생산 효율성과 품질 지표 등 역할에 적합한 KPI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의 토대가 되며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기반이 됩니다. 명확한 R&R은 단순히 업무 분담이 아닌 전략 실행과 성과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R의 5단계 프로세스. R&R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5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주요 업무 흐름과 같이 창출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제품 기획, 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는 핵심 프로세스를 파악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매핑하여 조직의 전체 가치 사슬을 명확히 하고 각 프로세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는 조직의 전체적인 업무 구조를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역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앞서 파악한 각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CEO, 생산팀장, 마케팅팀장, R&D 책임자, 재무 담당자 등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역할별로 핵심 책임 영역의 초안을 작성하고 역할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 구조와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필요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 역할별 책임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각 역할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 사항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장은 시장 조사, 가격 결정, 프로모션 전략 수립 등을, 생산팀장은 생산량 결정, 품질 관리, 생산 효율성 제고 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 범위와 함께 기대되는 성과 수준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책임 영역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협업 지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각 역할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 여부는 CEO가 결정하고 신제품 가격은 마케팅 팀장이 결정하는 식입니다. RACI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각 업무에 대해 누가 실행 책임자이고 누가 최종 승인자이며 누구와 협의해야 하고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 간 협업이 필요한 지점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협업 방식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 결정 시 마케팅 팀장이 주도하되 생산 팀장과 재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R&R 정립 시 주의사항. R&R을 정립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세분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분화된 R&R은 오히려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업무까지 일일이 규정하면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너무 넓게 정의된 R&R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반을 담당한다와 같은 모호한 정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조직의 규모와 특성,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분화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더 넓은 책임 영역을, 대기업은 더 세분화된 책임 영역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유연성과 적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R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R&R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시 프로젝트나 태스크포스 운영 시에는 일상적인 R&R과는 별도로 프로젝트에 특화된 R&R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나 위기 시의 대응 체계도 R&R에 포함시켜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연한 R&R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의 민첩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R&R을 정립한 후에는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책임 영역의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R&R을 문서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트라넷 공유 문서함 또는 전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최신 R&R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R&R은 한번 정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R&R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조직 구조 변경, 신규 사업 진출, 인수합병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R&R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R&R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 목표, 성과의 통합적 연계. 성공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비전, 목표, 성과가 일관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의 첫 번째 단계는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 관리는 조직의 존재 이유와 추구하는 가치, 미래의 모습을 담은 명확한 비전과 미션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상 모든 개인과 단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합니다라는 미션을, 구글은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서 보편적으로 접근성과 유용성을 부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구성원들이 와, 내가 이런 기업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울림을 느끼고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은 구체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표현으로 작성하여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BSC의 4가지 관점을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균형 있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관점에서는 2030년까지 매출 200억 달성, 고객 관점에서는 진성 고객 1000개 확보,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신규 제품 10개 개발,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는 전 직원 연간 100시간 역량 개발 교육 이수와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는 스마트 원칙을 따라야 하며 4가지 관점 간의 균형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배운 R&R을 활용하여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할을 정의하고 각 역할별로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제품 10개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콘텐츠 개발 책임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고품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리를 주요 책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성 고객 1000개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마케팅 책임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진성 고객 발굴 및 관계 구축을 주요 책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역할이 일관되게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가 어떻게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 달성에 기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각 목표별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월간 제품 개발 수, 제품 품질 점수, 콘텐츠 활용도 등의 K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여 목표 달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기에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간 업무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월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개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성과 관리 시스템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효과적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협업은 조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5배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협업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역량 합의 이상의 시너지가 창출되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이 결합되어 복잡한 문제 해결과 혁신이 촉진됩니다. 또한 협업이 활발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속감과 인정받는 느낌이 강해지고 함께 성취하는 경험이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 업무 회의를 통해 단기 목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당면한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간 성과 리뷰에서는 한 달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합니다. 분기별 전략회의는 중장기 목표와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은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관된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돕습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 문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노션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문서, 데이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성과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면 모든 구성원이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트렐로, 지라, 먼데이닷컴 같은 업무 관리 툴을 활용하면 업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드백 문화와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효과적인 협업에 중요합니다. 상향식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자유롭게 제안이나 개선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수평적 피드백을 통해 동료 간의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운영하여 소통을 활성화하고 배움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권한과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명확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적절한 결정권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과정과 의견 충돌 시 해결 메커니즘을 미리 수립해두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협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R의 실전 적용. 효과적인 R&R 정립과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전 적용 사례와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사례를 통해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의 CEO, 생산팀장, 마케팅팀장, R&D 책임자, 재무 담당자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해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팀장이 이번 분기에 생산량을 늘리자고 결정했는데 마케팅팀장은 시장이 포화 상태라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무 담당자는 자금이 부족해 생산 확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의사결정 충돌로 인해 조직 전체의 성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R&R 정립과 함께 효과적인 소통 채널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조직과 대규모 조직은 R&R을 정립하는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핵심 가치 창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간결한 아레나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력이 제한적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 역할 모델을 설계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 또는 격주간 전체 미팅을 통해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역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의 강점인 민첩성과 유연성을 살리면서도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권한은 명확히 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R&R 설계가 요구됩니다.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별 조직이 공존하는 매트릭스 구조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R&R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지점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협업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층별로 의사결정 권한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R&R 문서화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이 더욱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조직의 R&R과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변화 관리와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조직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핵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역할 중복이나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핵심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경험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합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니즈와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R의 실전 적용. 지금까지 역할과 책임 정립과 성과 관리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한 R&R은 효과적인 성과 관리의 토대가 됩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 목표, 성과의 일관된 연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조직의 비전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로 연결되는 흐름이 명확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도 효과적인 협업과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규모, 산업 특성, 문화적 배경 등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없으며 각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R&R과 성과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점과 개선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하향식으로 일방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변화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 개선 사이클을 운영하여 시스템이 조직의 변화와 발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R&R과 성과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환경이나 조직 구조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 정렬과 협업이 성과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라는 말처럼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때 조직은 새로운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조직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R&R과 성과 관리는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 조직은 더 높은 성과와 구성원 만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은 결국 가치 창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죠. 이 과정에서 성과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영역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전이 불명확한가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가요?
아레날이 모호한가요?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가요?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